수십 년간 간직한 고풍스러운 가구가 가득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채광이 좋은 통유리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미자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집 안에 퍼지는 순간 그녀의 이목구비가 선명해집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그녀는 명문대 문학과 교수 시절의 품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아직도 자고 있나? 장미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채린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년째 아들 승현이 해외 지부장으로 발령받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서늘해져만 갔지요. 어제 불경스러운 말을 꺼냈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까? 장미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채린을 자신의 딸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아들이 떠난 후 채린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장미자의 생각이 깊어질 때쯤 채린이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부터 와인인가? 장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샴페인이에요. 채린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목표치의 2배를 달성했거든요. 축하한다. 하지만 아침부터 술은 몸에 좋지 않아. 저한테 충고하시려면 제 사업에 투자부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채린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지요. 어제 한 말 생각 좀 해봤니? 채린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까지 하면서 시집살이 할 정도로 심심해 보이세요? 요즘 시엄마 노릇 그렇게 구시대적이면 안 돼요. 장미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 내 말이 맞다. 요즘 시댁이라고 다 참는 건 아니지. 나도 이제 좀 달라지려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드님이 곁에 없으니까 만만해지셨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 닮았겠니? 싸가지 없는 내 앞에서도 다정한 걸 보면 피는 속일 수가 없지. 채린이 정색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말, 저한테 엄청 무례하신 거 아시죠? 무례. 내가 내게 한 말 중 고운 단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지금 물러설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장미자는 다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지요. 장미자는 진한 녹차 향을 음미하며 자신의 북카페 고전의 수토로 향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우아하게 걸친 그녀의 뒷모습에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은퇴 후 오픈한 이 작은 북카페는 그녀에게 휴식처였습니다. 책과 차,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옛 제자들과의 대화가 그녀의 일상을 채웠지요. 교수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유지민이 장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유지민은 장미자의 북카페 단골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채린의 쇼핑몰에서 영상 콘텐츠를 담당하는 외주 PD였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쉽게 읽히나? 장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3년 들었는데 표정만 봐도 알죠? 오늘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장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 와, 교수님이 감정을 드러내셨다고요? 며느리분이 대단하시네요. 유지민이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대단한 건 맞아. 자기 인생만 챙기는 데는 정말 탁월하지. 장미자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지민은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이름이 윤채린. 장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지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채린과 일하며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지요. 사업적으로는 날카롭고 추진력 있지만 내면의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요. 사실 채린 대표님은 일할 때 정말 대단해요. 직원들에게 까다롭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요. 유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미자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왜 나한테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때 북카페 문이 열리며 27살의 조카 박지우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의상과 독특한 액세서리를 한 지우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 좀 낮춰, 지우야. 이건 도서관은 아니어도 조용한 공간이야. 장미자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알았어요, 이모.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고 장미자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또 채린 언니랑 싸우셨어요? 장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내가 다 알 필요는 없잖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지우는 장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 주말에 제 패션쇼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채린 언니도 오기로 했거든요. 장미자와 유지민이 동시에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채린이 내가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장미자가 물었어요. 네, 사실 제가 좀 꾸몄어요. 두 분 다 따로 초대했거든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 아닐까요? 밖에서 만나면 집에서보다 덜 싸울 것 같은데. 장미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의 테두리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가겠다. 하지만 내가 먼저 화해하진 않을 거야. 유지민과 지우는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어요. 이제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만 남았지요. 그날 저녁 채리는 자신의 쇼핑몰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우의 패션쇼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특별 게스트 윤채린. 그녀는 오랜 시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다른 이름이 들어왔어요. 장미자. 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유지민이 채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채린은 급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바빠요. 먼저 놓고 가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유지민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채린의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박지우 패션쇼 초대장인데 장미자 이름도 여기 있네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어요? 유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지우님이 많은 분들을 초대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겠죠? 채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난 안 갈 거예요. 왜요? 지우님이 대표님을 특별 게스트로 소개한다고 들었는데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 쇼핑몰 홍보에도 좋을 텐데요. 채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브랜드 노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장미자 교수님도 오신다는 건 확실한가요? 채린이 다시 물었어요. 아마도요? 지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유지민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있었던 장미자와의 언쟁이 맴돌았어요. 싸가지 없는 내 앞에서도 다정한 걸 보면 피는 속일 수가 없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겠어요. 채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 걸면 무시할 거예요. 유지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채린에게 보이지 않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스케줄에 추가해 놓을게요. 다음 날 아침 장미자의 아파트 거실. 장미자는 여전히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승연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승연과 채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미자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채린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근하나 보구나. 장미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채린의 목소리에서 어제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체리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지우 동생 패션쇼에 가실 거예요? 장미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럴 예정이야. 너도? 네,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거든요. 체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축하한다. 장미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체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후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장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우는 패션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화려한 원단과 디자인 스케치로 가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네, 다 준비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체린 언니. 당연히 와야죠. 특별 게스트라고 다 홍보했는걸요. 응, 장미자 이모 온다고. 그럼 뭐해요? 언니는 언니고 이모는 이모죠. 지우는 눈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우는 유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두 사람 다 오기로 했어요. 작전 성공.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겠네요. 유지민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이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길까요? 제시도 서능 편집제 4장 주말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박지우의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새로운 전통 한국적 미학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쇼는 지우의 첫 번째 정식 컬렉션이었습니다. 장미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감색 실크 블라우스에 우아한 팬츠를 매치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체린과 마주칠 텐데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내가 먼저 물러서진 않을 거야. 하지만 싸울 필요도 없지. 장미자는 자신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체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준비 중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화이트 원피스의 붉은색 자켓이었어요.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그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지내자, 체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어차피 지우 동생 패션쇼가 중요한 거고. 행사장에 먼저 도착한 것은 장미자였습니다. 그녀는 VIP석에 안내받았어요. 객석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패션업계 인사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모, 박지우가 분주한 발걸음으로 장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디자인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와, 지우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장미자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그리고 지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윤채린이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내 그녀를 둘러싸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채린 언니가 왔네요. 이모, 잠시만요. 지우가 채린에게 달려갔어요. 장미자는 자리에 앉아 멀리서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의 사회적 매력과 자신감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장미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당당한데 나한테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왜지? 그때 유지민이 장미자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고마워. 지민아 너도 여기 왔구나. 네, 채린 대표님 홍보팀으로 왔어요. 오늘 행사에서 콘텐츠도 좀 찍어야 해서요. 장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채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해 보렴. 채린 대표님이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셨대요. 오늘 교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며요. 장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알지? 제가 어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전화통화를 들었어요. 지우님과요.
유지민은 반쯤 진실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쇼가 시작되었어요. 박지우의 컬렉션은 한국 전통 의상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스타일로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장미자는 조카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녀는 때때로 채린을 흘낏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채린도 같은 타이밍에 장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눈이 마주쳤을 때 채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장미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쇼가 끝나고 지우가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항상 지지해 주시는 이모 장미자 교수님과 저희 멘토이자 특별 게스트인 윤채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미자와 채린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나란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의 아래 선 두 여자. 장미자와 채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박지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두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예요. 교수님의 지혜와 채린 언니의 열정. 이 두 가지를 배우며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우의 진심 어린 말에 장미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채린 역시 감동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짧은 인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리셉션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파티장에는 샴페인과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채린을 따라갔습니다. 채린은 여러 패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모,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디저트예요. 지우가 접시를 들고 장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달콤한 것은 조금. 아이 참, 오늘 같은 날은 괜찮잖아요. 채린 언니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장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거 알고 있어.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들켰네요.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두 분 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인데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서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장미자의 말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 같은데요. 채린 언니가 이모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반항하는 거 아닐까요? 장미자는 지우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유지민이 채린을 데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님, 정말 멋진 컬렉션이었어요. 유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유지민 언니. 지우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채린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장미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 패션쇼 어떠셨어요? 좋았어. 지우가 많이 성장했더구나. 장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지민과 지우는 눈빛을 교환하며 슬쩍 자리를 비켰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진 순간 채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그래, 너도 놀랐을 텐데 내 지우가 계획한 거겠죠? 장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 성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가 많았으니까. 채린은 장미자가 가볍게 웃는 모습을 보며 살짝 긴장을 풀었어요. 이런 편안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채린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채린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미자는 채린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채린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채린은 유지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유지민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장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채린이 장미자에게 다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쇼핑몰에 긴급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 가봐.
장미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장미자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 좋지. 체리는 작게 미소 지은 후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장미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무언가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시도서는 편집제 6장. 다음 날 아침 장미자는 평소처럼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제의 패션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체린이 건넨 마지막 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장미자는 자문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이모, 어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쇼가 대성공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장미자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모, 어제 체린 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둘이 대화하는 거 봤는데. 장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별로 한 얘기는 없어. 그 아이가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한다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체린 언니가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면서 주문이 전부 날아갔다나. 그래? 장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많이 심각한가 보구나. 네, 언니가 밤새 직원들이랑 복구 작업 중이래요. 근데 이모, 혹시 체린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니? 체린 언니 쇼핑몰에 지금 고전 문학 인스피레이션 컬렉션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이모가 문학 교수셨으니까 조언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장미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체린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체린이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어? 장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모 모르셨어요? 체린 언니가 대학 때 부전공이 국문학이었거든요. 이번에 준비 중인 컬렉션도 고전 문학의 현대적 재해석이 테마예요. 근데 지금 서버 문제로 모든 게 중단된 상태라서. 장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체린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와, 정말요? 그럼 제가 체린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모 정말 최고예요. 통화가 끝난 후 장미자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어 장미자는 체린의 쇼핑몰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장미자 교수님. 유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긴급하게 작업 중이었어요. 지우가 말해줬어.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어. 장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지민은 기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체린 대표님은 저쪽 회의실에 계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큰 유리창이 있는 회의실에서 체리는 여러 디자인 스케치와 문서를 보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지민이 노크하자 체린이 고개를 들었고 장미자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체리는 급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지우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어. 고전 문학을 테마로 한 컬렉션을 준비 중이라고? 장미자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체리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 구상 중이었는데 서버 문제로 모든 게 중단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 위의 스케치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고전 문학 작품들의 핵심 메시지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장미자는 스케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중에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심청전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시도구나. 특히 이 디자인, 장미자는 한 스케치를 가리켰습니다.
사랑과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 모티브를 넣었네. 아주 좋은 선택이야. 체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게 맞는 해석인지 확신이 없었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여기, 이 패턴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어. 심청전의 핵심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희생과 재생이야. 그 상징성을 더 강조하면 어떨까? 두 사람은 어느새 디자인과 문학의 접점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은 장미자의 깊은 지식에 감탄했고, 장미자는 체린의 창의적인 해석에 놀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시도서는 편집제 7장.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지민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미자와 체린이 서로 가까이 앉아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오래 이야기하셨네요. 장미자와 체린은 그제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2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지민 씨. 체린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유지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들을 보았어요. 와, 디자인이 많이 발전했네요. 교수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셨나 봐요. 미자,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체린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전 문학에 대한 해석이 너무 깊어서 제 디자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셨어요. 장미자는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내가 기본 구상을 잘 해놓은 덕분이야. 나는 조금 도왔을 뿐이지. 유지민은 두 사람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체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장미자를 바라봤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어머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왜? 장미자가 물었습니다. 체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많이 밀어냈잖아요. 제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장미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내 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체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미자는 놀란 눈으로 체린을 바라봤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몰랐어. 승현이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약해 보이기 싫었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엄마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다시 잃게 될까봐. 장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체린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상처 주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장미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음이 그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체린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서버가 복구됐대요. 체린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백업되었다네요. 다행이구나. 장미자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체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패션쇼 때 제안드린 차 한 잔 아직 유효한데요. 함께 식사라도 하실래요? 장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지.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체린과 장미자가 함께 웃으며 나란히 걷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체린이 자주 가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현이는 잘 지내니? 장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영상통화했어요. 내년 초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대요. 체린이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보고 싶구나. 벌써 3년이나 됐으니. 사실 체린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현이가 돌아오기 전에
저희 관계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거든요. 장미자는 놀란 듯 채린을 바라봤어요. 승현이가 우리 얘기를 많이 했니? 네, 항상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자라고 불렀어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에 장미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아들은 언제나 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람대로 두 여자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시도서는 편집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물든 도시 풍경이 아름다운 어느 날이었어요. 장미자의 북카페, 고전의 숲은 오늘 특별한 행사로 분주했습니다. 체린의 고전 문학 인스피레이션 컬렉션 런칭 기념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쪽으로 좀 더 옮겨주세요. 장미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진열대를 조정했습니다. 북카페 한쪽 공간은 체린의 디자인 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춘향전에서 영감을 받은 스카프, 심청전을 모티브로 한 원피스, 흥부전을 재해석한 홈웨어 등 다양한 제품들이 고풍스러운 책장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유지민이 장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는 오늘 행사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별말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구나. 장미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채린이는 어디 있니? 곧 도착할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오는 중이에요. 이번 컬렉션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 언론의 관심이 대단해요. 장미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채린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며 그녀는 며느리의 재능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모. 와, 여기 정말 멋져요. 박지우가 들어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뒤로 몇몇 젊은 디자이너 친구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목소리 좀 낮춰, 지우야. 여긴 여전히 북카페야. 장미자가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웃음기가 맴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모.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채린 언니와 이모가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니 꿈만 같아요. 장미자는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채린과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컬렉션 중 하나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저고리 스타일의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가 그녀와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님, 채린이 장미자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장미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간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첫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전 문학의 지혜와 현대 패션의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었지요.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미자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비치색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화 모양의 섬세한 디자인이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답구나. 장미자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강인함과 우아함을 생각하며 디자인했어요. 매화처럼 어머님은 가장 추운 시기에도 꽃을 피우는 분이시니까요. 장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채린도 감동한 듯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행사가 시작되고 북카페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패션 관계자들, 문학 애호가들,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이 독특한 컬렉션에 감탄했어요. 장미자와 채린은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영감이 된 작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채린은 장미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시어머니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감은 바로 장미자 교수님이시니까요. 장미자는 놀란 듯 채린을 바라봤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지혜로웠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장미자와 체리는 북카페의 조용한 한편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오늘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달라졌네요. 체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장미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장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그리고 앞으로야. 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승현이가 돌아오면 놀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걸 알면. 그럼, 그 아이는 항상 우리가 잘 지내길 바랐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빛이 도시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어머님을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경해요. 체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도요. 나도 그래, 체린아. 너는 이제 내게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대라는 이름의 싸가지였을지 모르지만 장미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그대라는 이름의 사랑이 되었구나. 체리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빛 석양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